단열재로 다 쌓이게 되거든요. 집이 다 단열재로 쌓이면은 이제 습도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원래 뭐 일반적인 집은 다 에어컨으로 이제 그 키면은 습도가 어느 정도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패시브로 집을 짓게 되면은 단열재도 다 꼼꼼하게 쌓여져 있고, 그리고 외부 차양도 햇볕으로 싹 가리게 되고 이러면서 열을 적게 받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근데 환기장치가 습기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외부 공기랑 열을 교환하고 습기를 교환하지만 어쨌든 가습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습도가, 온도는 뭐 24도, 뭐 에어컨을 24도 해놓으시면은 24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얘네가 환기장치가 가습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상대 습도가 뭐 24도에 60%, 70%, 80%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잘 지면 잘 질수록 습도 관리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려면 제습기를 무조건 틀으셔야 돼요. 제습기를 틀어야 실내가 건조해지는데, 제습기를 틀면 열이 납니다. 따뜻한 바람, 한 5에서 7도 정도 높은 온도가 높은 바람이 나와요. 그럼 얘가 온도를 높이니까 다시 또 에어컨이 작동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 환기장치에다가 그 에어컨을 안에다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공급되는 공기를 여기서 냉각을 합니다. 근데 온도를 좀 많이 낮춰서 한 5에서 10도 사이까지 많이 떨궈요. 에어컨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그러니까 제습을 훨씬 많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덕 들어가면 이 배관 표면에 결로가 생깁니다. 너무 온도가 차가우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코일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바닥에 엑셀 파이프를 다 까는데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얘를 붙여요. 그러니까 엄청 큰 뚝배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엑셀 파이프가 여기서 돌면은 공기 온도는 뭐 5도에서 10도 사이로 낮지만 물의 온도가 뭐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20도라고 가정하면요. 20도 물이랑 5도 공기랑 만나면 물은 한 19.8도? 0.12도밖에 안 떨어져요. 공기는 20도 가까이 올라가지고요. 들어가는 공기는 제습은 많이 됐지만 차갑지 않은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바닥이 식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닥이 식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이만큼 추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에어컨은 약 10평짜리 정도 돼요. 저 바깥에 뒤에 보시면 10평짜리가 2대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이 한 30평 조금 넘는데 이걸로 10평짜리로 하고도 남아요. 집의 단열을 워낙 잘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똑같은 시스템을 90평 집에도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해도 온습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한여름 작년 8월에 실제 필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얻은 결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닥이 조금씩 식으면 이제 얘가 식다가 왜 장마철에 그 너무 습해가지고 보일러 떼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바닥에 있는 건 얘는 공기를 식히고 데펴줄 수 있고요. 이건 물을 식히고 데펴줘요. 히트 펌프가 2대 있잖아요. 그럼 얘가 공기를 막 싣다가 집이 이제 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얘가 물도 계속 식히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집이 더 추워지면 이게 난방 모드로 히트 펌프가 돌아요. 그래서 이 물을 살짝 데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장마철에 보일러 떼는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아서 냉방이 필요할 땐 얘가 찬물을 또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난방이 필요할 때는 이것도 한 40도 초반까지 온도가 올라가고요. 이것도 이제 40도 정도까지 물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난방이 가능하고 또 냉방이 가능한, 그리고 항시 제습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나 이런 게 잘 안 됐던 거는, 일단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다 깔려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 좀 고급 주택에 이 온돌이 깔리고 있는데요. 걔네는 건식으로 바닥을 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미콘 차가 와서 털털털 붓는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추결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추결 성능을 가지고 그럼 이걸로 그러면 모든 집에 가능하냐? 모든 집을 다
시원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요. 이 단열재가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엑셀 파이프랑 다 깔려 있는데 단열재가 안 깔려 있으면요 열이 다 새서 나가겠죠. 다 버려지니까 어찌됐든 집 안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지만 버려지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전기세가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그 겨울철에 뭐 집을 한 달씩 두 달씩 비우셨다가 집에 갑자기 들어가서 보일러를 떼도 바로 안 따뜻해지잖아요. 한 뭐 빠르면 3-4시간 뭐 아니면 반나절. 그러니까 보통 보일러의 순환수 온도는 약 60도 정도 돼요. 목표 온도는 한 20도 정도 되는 거죠. 40도 온도 차로 집을 데피는데 반나절 가까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냉각수의 온도는 지금 보시면 16.8도예요. 16.8도에 물이 돌라서 목표 온도는 23도입니다. 7도, 8도밖에 온도차가 안 나서 이걸 장기가 데펴져가지고 막 30도 이렇게 데펴졌는데 집을 식히려면 며칠을 식혀야 돼요. 천천히, 계속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은 그냥 항온항습입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는 패시브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막 그 여기저기 구멍도 많고 단열도 열겨도 많고 이런 집에다가 항온항습으로 이걸 돌리면 가능은 하지만 전기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에어컨 대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10에서 30% 정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에어컨은 공기를 멀리 보내는 거고요. 얘는 물을 순환시키는 거에서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은 목표 온도가 낮잖아요. 보통 토출구 온도가 10에서 13도 정도 되는데 이 물을 17도로 이제 식히는 게 이 에어컨이 훨씬 더 쉬워요. 에어컨은 열을 이동시키는 거여서 바깥이 뭐 30도다 그러면 30도와 이 목표 온도가 에어컨 뭐 공기 온도가 10도다 그러면 10도로 만드는 거랑 이걸 17도로 만드는 거랑 이 실외기가 먹는 전력료 이게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효율 차이로 대략 10에서 30% 정도의 그 전력 소비량이 감소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논문으로 쓴 결과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케이스를 2개 놓고 똑같은 위치에다 진 다음에 얘는 에어컨, 얘는 이렇게 실험을 한 케이스가 사실 없다 보니까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어찌됐든 효율적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다라는 건 이제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남부 지역이어서 난방부하가 난방부하가 얼마 안 돼서 이걸로 이제 난방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용량을 더 키워서 완전히 냉방, 난방, 제습환기, 급탕까지 다 되는 이제 물탱크가 하나 좀 나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마지막 실험을 하면 내년에 이제 상품화를 해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직접 그 체험을 하시면 뭔가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가시죠.